자, 오늘의 주제 학점은행제 성적 잘 받는 방법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할 거는 내가 출석이나 과제, 시험 등 직접적으로 응시를 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는 좋은 내용을 알려줄 거야. 학점은행제 점수 반영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출석, 과제, 시험, 토론, 쪽지시험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 100점 만점 중에서 출석이 20점, 과제가 15점, 시험이 각각 중간 기말 25점씩, 토론이 10점, 쪽지시험이 5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잡아. 모든 교육원이 이렇게 100점 만점을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적어둔 점수 반영 방법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간단한 점수를 받는 방법, 출석을 먼저 알아보자고. 성적을 잘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출석 점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착실히 듣기만 해도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보니까 내가 수업을 편하게 들을수록 수업도 착실히 들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나는 학생들의 귀차니즘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귀차니즘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 하나, 교육원을 선택할 때 모바일 강의가 되는 교육원을 선택하는 게 좋아.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 게 상관없다고 하면은 그냥 착실하게 공부만 해주면 되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게 조금 힘들 경우, 그럴 때에는 모바일 교육원을 찾아서 수업을 듣는 게 출석을 받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지.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과제인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과제의 점수를 잘 받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교육원에서 하는 이야기만 잘 들어도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 교육원에서 과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무조건 공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를 잘 활용해주면 돼. 과제 주제는 당연히 공지를 해줄 거고, 과제 페이지 수, 내가 과제를 얼마나 써야 할지, 그리고 과제를 적을 때 이것은 하면 더 좋다, 이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공지사항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4가지 내용들에만 맞춰서 적어도 어느 정도 점수는 잘 받을 수가 있어. 여기서 내가 조미료를 조금만 뿌려보자면 과제 주제, 과제 페이지 수 이런 것 전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 4가지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과제를 작성해주면 돼. 물론 교육원마다 이것은 하면 좋다,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공지사항이 전부 다 같은 거는 아닐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것은 하면 좋다, 하지 마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 글자 크기야. 물론 과제를 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고 카테고리를 나누는 말도 있을 거야. 하지만 학점은행제 과제를 진행할 때는 무조건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로 통일하는 게 굉장히 좋아. 교육원마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맞추라는 말은 웬만하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강조 문구나 카테고리 상관없이 그냥 과제 전체에 있는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맞춰서 제출하면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풀어쓰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만약에 참고 문헌 안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져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가지 단어나 어휘를 바꾸는 것, 이것은 상관이 없어. 대표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개소리 하지 마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지만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개소리 하지 마 라는 말에서 이 개소리라는 무엇인가, 이 단어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것은 괜히 풀어쓰기에 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단어 하나를 풀어 쓰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내용을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보자면, 개소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풀이를 해서 쓴다는 것, 이런 것도 풀어 쓰기에 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이 문장을 같은 말이지만 다른 느낌이 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단어 옆에 부가 설명을 하는 것을 추가로 쓴다면 그것은 분명히 감점 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간격을 띄우는 건데, 카테고리가 들어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유독 많이 띄우는 학생들이 있어. 아니면은 강조 포인트에서 글자 간격을 많이 띄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원에서 이야기한 페이지 수에 맞게 글
글자를 꽉 채워서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좋아. 이 세 가지를 묶음으로 설명을 하자면 글자 수 포인트는 무조건 10포인트로 통일을 하되 각 단어를 풀어 쓰는 이런 안 좋은 예시는 따라하지 말고 간격 띄우는 것도 없이 교육원에서 이야기하는 페이지 수에 맞게 글자만 꽉 채워서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제출 양식이라는 거야. 이 세 가지 내용에 맞게만 과제를 준비해줘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시험인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시간에서도 강조를 했겠지만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난이도 높은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무리 학점은행지 시험이라고 해도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교과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잘 찾아도 어느 정도 성적을 잘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과목 선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험 점수를 잘 받냐 못 받냐 이게 결정된다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이 과목 선택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어떤 과목을 듣고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해서 시험 점수 확인해 보길 바래. 두 번째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이 시간 투자는 내가 쉬운 과목을 선택했다는 전제 하에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라 이런 건데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일단 시험 시간은 무조건 60분으로 정해져 있어. 쉬운 과목으로 이미 시험을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내가 교과서 파일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시험을 풀면은 60분이 아니라 보통 20분에서 30분 하면은 시험이 다 끝나. 그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라는 거지. 보통 시험을 볼 때는 30분 이상, 최소 30분 이상은 투자를 해주는 게 맞고 아니면은 45분에서 50분까지는 투자해줬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는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어. 추가로 이야기할 게 있다면 테스트 시험은 무조건 보는 게 좋아. 이미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막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해서 처음 시험 보는 학생분들이라면 테스트 시험은 무조건 응시를 해서 학점은행제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거를 꼭 알고 시험을 진행해주면 충분히 점수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토론과 쪽지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토론은 과제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면 되고 쪽지 시험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사실 토론은 내가 어떤 교육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야. 설명을 할 때는 토론이라고 적었지만 토론을 생각나눔이나 탐구활동 아니면은 천자 칼럼으로 성적을 대처하는 교육원도 있단 말이지. 교육원마다 토론은 진행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방금 과제 설명했을 때처럼 교육원에서 이야기하는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주제는 똑같이 주겠지만 내가 어떤 글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분량은 얼마나 적어야 할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댓글을 남겨야 점수가 추가로 반영이 된다거나 강의를 들을 때 추가로 나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토론 점수가 나오는 교육원도 있어. 그래서 토론은 내가 기본적으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글을 적는 것은 맞지만 교육원이 이야기하는 공지사항을 확실히 알고 토론을 진행해주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쪽지 시험은 사실 별게 없어. 여기 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과목당 한 문제당 1점이고 총 3문제를 풀어서 3점을 얻는다는 이야기야. 교육원마다 적게는 3점, 많게는 5점까지 부여를 하는데 한 문항당 1점이니까 내가 3점짜리면은 그냥 3문제를 푼다고 보면 되고 쪽지 시험 배점이 5점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5문제만 풀면 된다는 이야기야. 말 그대로 쪽지 시험이니까 난이도도 절대 높은 게 아니라서 마음 편하게 한번 응시를 해주는 게 좋아. 그래도 일단은 점수에 들어가니까 교과서 파일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좋겠지. 자, 이렇게 성적을 잘 받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어. 오늘 설명해준 내용 외에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답변해줄게.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로 고맙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